급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얘기해. 급수란 얘기 자체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네.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가라. 근데 뭐가 가는 거냐? Sn.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항에 대해서 무한대를 보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합에 대한 것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다? 급수다라고 얘기하게 되거든. 그래서 1항부터 해서 쭉 가서 n항까지 해서 계속 점점점 나왔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뜻이야. 그때 우리는 얘를 급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시그마로 나타내게 되면 결국 1항부터 해서 n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죠. n항을 지나서 무한대로 더해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항부터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1만항을 더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더한다는 얘기 밑에다가 옆에다 쓰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써놔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 수열을 할 때 뭐 5번째 항까지 간다, 한 20번째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 그럼 이게 n이 20번째에서 끝나버리는 문제 맞아? 네. 15, S15 그러면 15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몇 번째 항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수열의 합 말고 부분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치, 급수는 끝도 없어.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부분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럼 이 급수에 대한 수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급수가 이루어지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되면 그 수렴값을 여기선 좀 특이해. 대문자 s로 나타내게 되거든. 아까 왜 s로 나오겠나? sn에서 시작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가 s에 수렴한다고 하고,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급수는 s에 수렴한다, 또는 s는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됐나? 나한테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수렴값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야. 같이 다시 한번. 자, 급수가 s에 수렴한다 밑줄, 바로 그 s를 급수의 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됐나? 그러니까 s가 뭐냐면 급수라고도 하고 급수의 합이라고도 얘기해. 다시. 기호 n이 무한대부터 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뭐라고도 한다고? 급수라고도 하고 급수의 뭐라고? 합이라고도 해. 됐니?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두 가지인 거야. 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겠다는 거야. 아무튼 좀 그러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수렴 안 하면 뭐라 할까? 발사.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죠.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n 플러스 1은 1이다.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 부분분수 기억나야 합니다. 여기서 부분분수 한번 살짝 얘기해 볼까요? 그렇지. ab분의 c는 뭐랑 같다? b마 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무한대까지 간다는 얘기를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an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했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도 한다 했지. 그러니까 sn을 구해놓고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버려.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하고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1이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맞나? 네. 1 넣었을 땐 얘고요. 자, 여기다 밑줄. 얘가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n일 때까지 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남는 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남게 되는 거 맞아요? 예.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얘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치, 얘가 뭐가 된다? 얘가 sn이야.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는 뭐였죠? 급수였죠. 그치,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라고? n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치, 무한대에 가까워져. 이제 좀 마음 편합니다. 얘에 대한 극한,
결국 1 더하기 0, 1 빼기 0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얼마 나오죠? 1. 그럼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 SN으로 바꿔서 계산한 이유. 이제 조금은 들립니까? 네. 보입니까?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급수 마스터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여기 특이한 조건 한번 얘기해보죠. 뭐냐면 급수의 부호가 반대로, 교대로 바뀌는 급수 같은 경우. 즉,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급수가 있었다고 하자. 됐니? 네. 이거의 합을 얘기했어. 이게 어디에 수렴하니? 이 급수의 합이 뭐냐? 그럼 나는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홀수 번째까지라고 짝수 번째까지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오겠죠? 네. 얼마 나오죠? 0되고 0되죠? 네. 결국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0이라는 뭐가 될 거다? 수렴값을 갖게 돼요. 하지만 얘가 홀수 번째까지 된다라고 하면 1이라는 급수를 갖게 돼요. 맞습니까? 네. 자, 1 마이너스 0 되고 0 되고 1 남잖아. 맞나? 그러니까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서 그 수렴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달라지면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한다고 얘기해. 됐나? 네.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같을 때는 수렴하는데 홀수 번째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S 얼마? 2n 마이너스 이거 홀수를 얘기한 표현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같지 않아? 뭐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s 2n 짝수 번째 그 급수의 합이 다르면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발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만약 같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 부를 거다? 수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때 수렴하는 값이 수렴한다고 얘기할 거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급수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an은 급수라고도 하고 급수의 합이라고도 한다. 맞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다? 급수는 알파에 수렴한다고도 할 수 있고 급수의 합이, 그 합이라는 건 급수의 합이 알파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맞나? 그 자리에다가 급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급수의 합이 알파다로도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발산할 땐 그 합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때요? 이 급수의 이제 수렴, 급수의 합 이제 조금 잡혔습니까? 네. 자, 그럼 얘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좀 별표 2개, 자, 아니 별표 3개. 그러니까 수능 때까지 이어지는 얘기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급수가 만약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 일반항의 값은 0에 대합니다. 뭐라고요? 급수가 수렴하게 되면 그때 일반항은 어떻게 대한다? 0이라는 값에 수렴해야 한다. 극한값이 0이 한다. an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우리 an 구하는 거 다시 수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때 쓸 방법 sn에서 sn- 빼면 그게 뭐가 된다 배웠죠? an 된다는 거 배웠죠? 네. 자,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낼게요. n을 극한으로 보낼게요.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로 바꿔드릴게요. 자, 8이 아니죠. 무한대죠. 그때 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됐나? 아까 전에 이 급수가 수렴한다 했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같은 표현이다. 계속 반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근데 얘가 어떤 값에 수렴한다? 알파라는 값에 만약 수렴한다 하자. 그런데 n-1까지라고 얘기해도 얘가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n-1도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얼마 나오죠? 0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급수가 극한 어떤 극수의 합을 갖게 되면 어떻게 수렴하게 되면 an에 대한 극한은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0에 대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나?
자, 그럼 1번과 2번 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대우관계. 자, 그러니까 AN이 0이 되지 않나요? 0이라는 극한을 갖지 않다면 이 급수는 어떻게 될 거다? 발산하게 될 거다.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었겠죠. 자, 됐나? 네.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왜 이게 역은 성립되지 않고 대우만 성립되니까? 대우는 우리가 증명에서도 얘기했었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 맞지?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에 대한 증명 역시도 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선생님, 얘에 대해서 역함수는 왜 성립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바로 급수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너무 깁니다. 맞죠? 자, 하지만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 얘가 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AN 맞습니까? 네. 자, 얘가 바로 AN 되죠. 자, 한번 살짝 이상한 눈빛 하지 마시고 위에다가 한번 살짝 써드릴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때 AN 자체가 바로 뭐다?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일반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문자가 긴 것뿐이죠. 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 얘에 대해서 극한을 한번 보내보죠. 아, 루트 더하기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유리할 필요 없습니다. 유리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예. 루트 빼기 루트일 때만 유리해요. 네. 맞나요? 네. 자,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낸다 하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입니까? 맞아요? 예. 얼마의 극한을 갖는다? 0의 극한을 갖는다. 0이라는 거에 수렴하게 된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얘에 대해서 부분합을 만약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거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유리화 시켰죠? 네. 맞습니까? 유리화 시켰던 거 맞아요? 왜 이거 유리화했죠? 왜? 규칙성 확인 때문이죠.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자, 이때는 왜 그랬냐? 위에 점 2개, 밑에 점 하나. 이거 규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규칙성 확인을 위해서 우리는 루트 더하기 루트의 형태도 역시 바꿔주죠. 자, 유리화 바꿔주고 나서 K에다가 1 넣었을 때고요. K에다가 2 넣었을 때요. K에다가 3을 넣었을 때요. K에다가 N을 넣었을 때까지 쭉 갑니다. 그때 갔을 때 우리 어떻게 요렇게 없어지는 거 맞아요? 다시요. 어떻게 없어진다고? 요렇게 없어지는 거 맞아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들 앞에 게 하나 남은 거예요. 네. 자, 그럼 맨 뒤에 게 하나 남아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 보내게 되면 SN 자체는 어떻게 될 거다?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맞나? 네. 이게 바로 SN이 되는 것까지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무한대로 얘 극한으로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루트 빼기 1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맞아요? 자, 무한대 빼기 1이다 라고 나오게 돼. 지금 맞아? 네. 자, 그럼 얘가 뭐야? 발산을 왜 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주게 되죠.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나? 네. 자, 무한대. 그럼 얘가 뭐가 될까? 무한대 빼기 1이야. 맞나? 그럼 어디로 가게 될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루트 빼기 루트이기 때문에 유리화 시켜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하는 거죠? 은꼴일 때요. 맞아요? 네. 은꼴일 때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 계산할 때 그때 하는 거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상수는 그냥 무한대 됩니다. 알겠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또다시 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 좀 긴 설명이었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달라. 바로 뭐였다? 급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면 자, an에 대해서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0에 수렴하게 된다. 다시 한번 위에다 글씨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이면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맞나?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시그마보다는 방금 우리 글씨 연습한 바로 이 표현이 더 많이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때 알파는 당연히 상수입니다. 그쵸? 0이어도 돼요. 2여도 돼요. 3분의 1이어도 돼요. 루트 5여도 돼요. 10이어도 돼요. 알겠죠?
100이어도 되고요. 이게 어떤 숫자만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표현을 더 기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메모할 게 좀 많았죠 오늘. 근데 잠이 올까봐 쓰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하고요. 좀 약간 편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 갈게요. 자, 급수의 성질. 자, 수열이랑 기본 성질로부터 급수에서도 자, 어차피 수열에 대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뭡니까? 극한을이었죠. 네.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SN을 일반항으로 만들었을 때 나온 식이 뭐였죠? 아까 전에 봤었지? SN이 바로 얘였다는 얘기 했었지? 네. 그럼 얘가 그냥 일반항 AN이라고 얘기할 때랑 계산이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때 급수의 성질 역시도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렵게 또 시그마 나와서 낯설다 하지만 우리 글씨 한번 보면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Sn 맞나? 그게 어떤 값에 수렴한다. 알파라고 쓸게요. 자, 다시 얘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부터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거 그냥 s 프라임 n이라고 쓸게요. 그게 뭐 베타. 즉 극한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극한값을 갖고 있는 거죠. 됐나? 물론 얘 같은 경우 s와 여기서는 s와 t라고 했네. 알파 베타 대신에 s와 t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얘 지금 극한 갖고 있는 녀석 맞습니까? 네. 극한 갖는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맞아? 그 시험 연습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우리 수열 연습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은 우리 어떻게 쓴다 했지? 그렇지. C를 밖으로 빼서 C 곱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이라 썼던 거 그거 단지 얘가 S여서 SC 맞죠? 아 CS CS 뭐가 있는데? CS가 뭔데? CS가 뭐야? 롤에 나오는 아, 미니언 먹으면 CS가 올라가. 롤이었군요. 배심의 드립이었는데. 미안해요. 제가 CS를 먹다 나 지금 배가 고파도 CS 편의점에서 뭘 먹겠다는 거지 이 생각에서 죄송해요. 제가 좀 둔했네요. 10시간 공복은 미쳐가요 사람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n이 어떻게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라는 녀석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맞습니까? s 더하기 t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밑에 있는 역수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실수배와 합차 얘기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낯설어요?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나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극한처럼 보여요? 네. 나도 너가 치킨으로 보여요. 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였다? 얘가 2 곱하기 시그마 k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얘 같은 경우는 3이라 했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3이라 했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마이너스 2라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얼마 된다? 7. 오케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급수라는 거 알고 보니까 그냥 극한 계산에서 시그마로 좀 더 그 극한 LIM n이 그거 좀 줄이는 거야. 맞지? 그걸 좀 더 길게 쓴 거 느낌이야. 알겠죠? 자, 급수와 수열과 급수의 수렴 발산. 자, 수열에서의 극한을 확인하면 일반항 무슨 얘기라고 했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무슨 얘기죠? 오해 사람 헷갈리게 만드네요. 자, 필수예제 1번으로 바로 가도 됩니까? 예. 오늘 건 좀 괜찮아요? 네. 할만합니까? 네. 자, 갈게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점점점 확인. 무한대로 간다. 그죠? 확인 맞나? 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일반항 얘기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맞나? 왜? 더하고 있으니까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2, 5, 8이에요. 됐나요? 30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었던 거 맞습니까? 자,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줘야겠죠. 그 등차 수열은 3n-1. 그래서 3n-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5, 8, 11. 또 30 커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첫째 항이 5이고 30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도 얘기해 달래요. 그렇죠. 그렇죠. 3n 플러스 2가 돼야겠죠. 자, 여기서 분자는 좀 편합니다. 똑같이 다 1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밑줄 이 부분이 바로 뭐였다? A 맞습니까? 예. 자, 맞아요. 자, 그럼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일단 어떻게 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해야 하는 거였지. 자, SN을 구해내야겠죠. 얘에서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뒤에서 앞에 걸 뺄게요. 얘 2였는데 언제 바뀌었니? 얘 2였는데. 얘 2였잖아.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얼마가 됩니까? 1 됩니다. 그렇죠. 3분의 맞나? 3분의 1 가로 열고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됐어요? 자, n에다 1을 넣었을 때 생각해보죠. 자, 3분의 1에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요 1을 넣게 되면 5분의 1 빼기 그렇지 얼마? 8분의 1.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자, n번째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3n-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자, 없어지고요. 결국 얘는 3분의 1로 어차피 시그마니까 더할 거란 말이지. 3분의 1로 묶어도 됩니까? 자, 가로 안에 뭐가 남죠?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자, 이 녀석이 바로 뭐였다? SN 되는 거 맞아요?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였지? 무한대로 보내라는 얘기였지. 자, 무한대로 보냈다면 3분의 1 앞으로 뛰쳐나올 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결국 정리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얘는 6분의 1 맞나?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6분의 1. 자, 수열의 극한 많이 연습하셨나봐요. 잘 따라오시네요. 괜찮았어요? 네.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또 어쩌고 저쩌고 예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급수 n이 2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로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합을 구하시오. 이래도 뭐 낚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급수의 합이나 급수의 수렴값이나 어차피 똑같은 말이다. 맞지? 얘 어디에 수렴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맞아요? 수렴하는 값, 극한값 구해달라. 맞아요? 자,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급수의 합을 어떻게 얘기한다? 다시 한번.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급수라고도 나타내기도 하고 급수의 합이라고도 나타내기도 한다. 맞습니까? 자, 요 부분. 그래서 얘가 이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필수 예제 2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급수값은 그 수렴할 때 값은 얼마인지 구해내려고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얘 방금도 해봤지만 얘 일단 일반항 쭉 나열 한번 해봐야겠지요. 맞아요? 자, 이거 나열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면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맞습니까?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쪼개도 괜찮나요? 자, 로그의 진수의 곱이네요. 지금 얘가 지금 10을 생략한 진수의 곱입니다. 진수의 곱이라는 것은 로그의 뭐랑 같다라고 배웠죠? 그렇지. 로그의 합과 같다라고 배웠죠. 더하기 로그 n에 n 플러스 1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거를 n이 어디서부터라고요? 1부터 아니고 2부터예요. 맞아요?
자, 그럼 2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2부터 한번 넣어보죠. 2분의 1. 자, 로그 2분의 1 더하기 로그 2분의 3. 이게 n이 얼마일 때 값이다? 2일 때 값이야. 자, 그럼 n이 3일 때 값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n이 2일 때 값이고 n이 3일 때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로그 3분의 2 더하기 로그 3분의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n이 4일 때 값을 한번 얘기해 보죠. 로그 4분의 3 더하기 로그 4분의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때 저한테는 얘가 뭐가 있었죠? 눈앞에 뭐가 보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까요? 이제 잘 보입니까? 뭐였죠? 시그마. 자, 시그마라는 건 합의 기호입니다. 맞습니까? 네. 쭉 가서 더하겠다는 얘기지. n이 n번째까지 갔어요. n이 n일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n분의 n-1 더하기 로그 n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자, 로그의 합 이거 어떻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진수의 곱과 같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죠. 여기 바꾼 거 기억납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항은 자, 로그 2분의 1 더하기 로그 2분의 3이었어요. 두 번째 항은 로그 3분의 2 더하기 로그 3분의 4였어요. 자, 세 번째 항은 로그 4분의 3 더하기 로그 4분의 5였고요. 이게 n번째까지 갔을 때 값은 로그 얼마? n분의 n-1 더하기 이거 좁네요.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이었겠죠.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이가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랑 같다라고 불렀습니까? 곱과 같다는 얘기 했었던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로그의 곱과 같으면 첫 번째 항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두 번째 항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세 번째 항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자, 쭉 가서 계속 가서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까지 가는 게 진수입니다. 진수가 좀 되게 기네요. 맞아요? 네. 그 가만 보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 계속 없어지는 거 봐야 보여요? 예. 그렇다면 남는 녀석은 뭐밖에 없습니까? 로그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n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2n 플러스 2n분의 n 플러스 1이 된 거 맞아요? 예. 여기까지 왔니? 근데 얘가 n이 어디로 가기로 약속을 했죠? 원대까지 가기로. 무한대까지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때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로그라는 녀석과 n이 무한대로 갈다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다. 어차피 그 계산 과정이 똑같을 테니까. 자, 그럼 얘가 이 파란색 부분은 뭐가 될까? 2분의 1이랑 극한 갖는 거 맞습니까? 네. 자, 그럼 결국 얘는 로그 2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자,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 맞아요? 예. 정답이에요. 자, 어때요? 로그에 대해서의 합을 나타내고 계산했던 거 좀 되게 깁니다. 맞아요? 네. 별표 하나 줘도 될까요? 예. 2개 줘도 괜찮습니다. 1개 반 정도. 자, 로그와 시그마가 만나서 그거 미적까지 만나서 아주 융합형 제대로 됐어요. 맞죠? 예. 제대로 섞어놨다.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 3개 마저 다 끝내주고요. 아니면 지금 정리할 시간 한번 주고 가고 싶네요. 자, 급수의 합 지금 로그 나온 녀석이 확인 체크에 바로 나와 있네요. 35번 하고 갑시다.